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는 1월 1일인데요.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이 왜 300만 원이나 되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찾았기 때문에 가슴이 막 떨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이 어떤 관여를 했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니까요. 어머, 세상에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염려가 되네요. 일단 이재명 지사의 1심, 2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김종근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종근을 기억하셔야 돼요.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 고법 형사부장 출신으로 조국과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랍니다. 아니 세상에 82학번 동기. 나경원도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김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동기생이면은 굉장히 친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 불쌍한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이렇게 좀 정치인으로서도 좀 붕 떠 있고 많이들이 그의 그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과 그런 거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왠지 지내는 그 얼굴을 표정을 보면은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그 끈이 없는 겁니다. 한국처럼 그 인적인 끈과 관계, 인적 관계가 끈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에 속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맨 앞쪽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산호맹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하와이대로 갔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조국과도 연관돼 있고 또 박원순과도 연관돼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의 지금 변호사 계통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들어졌죠 이미.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조국의 입김에 의해서 임명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추진한 거는 완전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같거든요. 국제 인권 문제, 성소수자 인권 문제, UN 인권 문제 막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김명수. 그러니까 법원 체제가 제일 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조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조국이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힘이 막강한가. 그러니까 김종근, 조국과 굉장히 친한 김종근 변호사가 얼마나 변호를 못했길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판사의 판결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의 손도, 판사도 또 변호사도 모두 조국의 손길이 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재명 지사를 판결하는 모든 그 법적 시스템에는 조국이 손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변호사 카르텔이 있는 것이죠. 법적 그 조직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종근 변호사는 이번에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의 마누라의 변호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국과 절친이라는 소리랑 똑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김종근 변호사,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냐면요. LKB라는 것에 소속돼 있는 그런 변호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LKB라는 B라는
사법 뭐라 그랬나요? 그거를 사법적인 무슨 조직이죠. 거기에 이광범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이광범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랍니다. 그러니까 막강하게 그 조국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별 검사를 맡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LKB이라는 그 변호사 조직 또는 뭐 사법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나요? 그 조직은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도 변호를 하고 정경심도 변호를 하고 이런 입장에 있죠. 그런데 어느 전관 예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관 예우라는 건 특별히 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이광범 대표라는 사람, LKB의 이광범 대표라는 사람이 과도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여계의 모든 상고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룬다는 거죠. 이게 로펌이라고 그렇죠. 로펌이라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 김종근 변호사 있잖아요. 문제의 그 김종근 변호사도 LKB 그 파트너스 뭐라 그러나요? 로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재명에 대한 그 법적인 판단은 조국의 손아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카르텔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과연 사법 정의인가? 라고 질문을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을 막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분들은 막 뛰시는 거죠. 그래갖고 뭐 거리에 나가서 진짜 전단지 돌리고 뭐 유튜브 방송하시고 막 그러세요. 자발적으로.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것이 나오면 솔직히 가슴이 철렁하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재명 지사가 그토록 그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었나? 뭐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니까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스파이들이 첩자 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음모 조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마녀사장이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조직의 어떤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 조직을 망치고 아니 세상에 한국은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냥 굳건히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이 전적으로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팽개치고 그 일에 나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의 건강과 또 생명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건수를 하시면서 아무튼 그 케어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저도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는 제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 이재명 지지층이 괜히 많이 흔들리셔가지고 낙담을 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냉정한 마음을 찾으시고요.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도 닦는 마음으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도를 닦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를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조국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그럼 얼마나 빠져나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게 실세인데 조국과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 또 변호사 조직의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억울한 사정이 많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법조계를 쥐고 흔드는 조국이 어머 세상에 조국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조계에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교수? 저는 그거에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국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